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기농기촌 종합센터의 손태식입니다. 한 설문조사기관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기하께서는 기농을 하시고 만족하십니까? 라는 설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기농하기에 잘했다 라는 응답자가 계시는 반면에 기농 선택을 잘못했다, 아주 잘못했다 라는 응답이 전체 10%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농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후회하는, 소위 말해서 실패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려 전체 기농자 응답자 중에서, 실패자 중에서 48%,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안 됐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공적인 기농 정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7개 단계, 기농의 결심 단계, 그 다음에 결심이 섰다라면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작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된 작목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 재배 기술을 충분히 습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농기촌을 위해서는 정착지,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될 건가, 또 정착지에 대해서 주택과 농지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농지가 마련됐다면 체계적인 영농 설계를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기농 정착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공적인 기농 정착을 위해서 7개 단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눈만 뜨면은 서로 경쟁 속에서 이 무거운 짐을 언젠가는 훌을 던져버리고 거짓없는 흙과 함께 자연 속에서 건강을 담보로 해서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의식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법한 하나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와 같은 기농을 결심을 했다면 두 번째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내는 농업농촌 흙이 죽어도 싫다, 나 혼자만 기농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대단히 실패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농촌에 가면은 세대주인 남자가 풀어야 될 상, 또 아내인 여성이 풀어야 될 상, 부부가 함께 넘어야 될 고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기농을 해가지고 이웃을 사귀는데 3년이 가도 전부 다 사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인 여자가 내려가게 되면 3개월이면 완전히 전부 다 마스터를 한다고 그래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남자들은 무뚝뚝해가지고 이웃에 사교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혼자 나홀로 가게 되면 외로움과 고독이 나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의 동의하에 행복한 기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가족이 동의를 얻었으면 작목을 선정해야 됩니다.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작물은 토양과 기후와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종합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친구가, 지인이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 요즘 잘 나가는 감귤, 한라봉, 그 다음에 천혜향이란 이 감귤 농사를 지어가지고 대박이 났다. 우리나라의 가장 추운 지역인 강원도 지역에 이 천혜향과 만약에 한라봉을 재배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얼어 죽고 말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후라든가 재배 환경 여건에 가장 알맞는 작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길이 있겠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촌진흥청의 흙토람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과거에 농촌진흥청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양을 정밀토양 검역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전부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는 작목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될 건가, 작물별로, 또 토양을 개량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개량을 해야 될까, 모든 정보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종합 분석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알맞는 작목을 재배를 해야 실패 없는 성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4단계는 기술의 습득입니다.
기술이 없으면은 기농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자, 농촌진흥청에서 이 관계를 규명을 해봤습니다.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농촌에 정착하시는 경우 시바로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에서 제외되는 그 소득하고 기술은 전혀 무시하고 제멋대로 농사짓는 하위 그룹 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장목 중에 고구마 잘 아시죠? 이 고구마의 경우 무려 소득 차이가 15.8배가 납니다. 15.8배. 이것은 기술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 습득을 저희 기농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기농을 했다 하는 사람보다도 교육을 전혀 경험이 없다라는 사람이 전체 83%. 또 나는 과거에 농사 경력이 있다. 또 경력이 없다라는 사람이 42%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리융자금이죠. 이 경우도 정부에서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청을 해야 자격을 부여됩니다. 그래서 기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봤더니 1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가 기술력을 갖추지 않고 섣불리 기농을 해서 실패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럼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우선 교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가 각 장목별로 농업기술길잡이, 과거의 표준영농교본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야별로 비농업인이 가장 접근하기 쉽도록 교재를 집필해 놨습니다. 실용화할 수 있는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약 150여 종의 표준영농교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유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사를 통해서 유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농업과학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농기촌 종합센터에 장목별 전문 기술이 있습니다. 또 농과대학이라든가 여러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재 선택에 의한 교육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교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의 농업기술원, 중앙의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원, 이와 같은 기관에서 기농인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정비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이라든가 농과대학 관련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농촌진흥청 인적자원개발센터의 온라인 교육, 사이버 교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교육문화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육을 받고 정착을 해야 된다. 제5단계는 정착지 물색입니다. 정착지 물색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취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촌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촌으로 가야 될 겁니다. 또 평야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넓은 들녘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자기의 취향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군별로 주력 주산 장목이 있습니다. 그 장목을 찾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외를 재배한다. 그럼 참외의 전국의 대표적인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아니면은 딸기를 재배하고 싶다. 충청남도 논산이라든가 경상남도 산청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서 그 장목이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또 맞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재배하는 농가들의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그 선배들한테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정착지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6단계는 토지와 주택의 선택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네 토막을 낼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지역의 도시지역의 경우도 생산녹지와 보존녹지는 얼마든지 농업이 가능합니다. 관리지역도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은 농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내려서 농업을
농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기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 같은 농지를 구입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 됐든 무조건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성질, 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래 땅이냐, 자갈 땅이냐, 아니면 양토냐, 식토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땅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농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수리관계, 물이 없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천수답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 전부 다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농로가 필요합니다. 또 전기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기관계. 전기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어떤 지역에 농지를 확보해서 농가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전기가 끌어오는 거리, 그거에 따라서 자금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산간 오지에 가서 정착을 했다. 전기 지나가는 근원, 전원, 전봇대와의 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전봇대와의 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거리가 1km 밖에 있다. 최초 200m, 전원에서 200m까지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내 자부담입니다. 220V 전기 1m를 끌어오는데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47,000원입니다. 만약에 전원이 1km 밖으로 지나갔다. 내가 땅 사는 거 말고 전기 끌어오는 데만 4,700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도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작물은 일조, 햇볕 쬐는 거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행정적 단계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소, 돼지, 닭,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정착을 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축산,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지역. 그 지역에 내가 정착을 했다고 할 때 이건 두고두고 가축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 내가 마을 어귀에 내가 정착을 했다. 내가 소를 키워, 돼지를 키워, 닭을 키운다고 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분뇨, 악취, 기생충, 끊임없이 거기서 나오는 또 소음, 이것 때문에 주변 마을 사람들하고 민원이 끝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착하기 전에 이와 같은 토양의 성질, 수리관계, 전기관계, 교통관계, 일조관계, 행정적인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가 정착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영농 계획의 수립과 실천입니다. 우선 기농기촌은 초기 기농인들은 농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초기에는 기촌을 해서 일정한 기술력에 자신감을 얻고 나서 점차 기농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 2, 3년 정도는 애행연습으로다가 기촌을 해서 일정한 작목을 재배를 해서 이 지역에 맞는 작목을 찾아내고 또 나의 취미를 어떤 작목이 좋겠는가, 그리고 어떤 작목이 앞으로 소득이 높겠는가, 그걸 결정한 연후에 자신감을 얻어서 농지를 더 넓혀가지고 기농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단계는 내가 확대할 작목이 선택이 됐다라면 전문가, 멘토, 시군의 농업기술단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또 선배 기농인들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 1년에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영농 설계를 해서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서 재배된 작목은 내가 체계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농의 결심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에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의 동의가 없는 나홀로 기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귀농이 되어야 된다. 장목 선택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기후, 토양, 환경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장목 선택도 거기에 알맞는 장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또 영농기술은 필수사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귀농을 하게 되면 실패의 아주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착지역은 물색은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또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가끔 전문 귀농 교육기관에서 이 귀농 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농촌진흥청, 그 다음에 시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귀농 투어에 참여를 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택 및 농지 구입, 여기 대해서도 주택 농지는 농어촌 공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한 영농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실패 없는 귀농 정착을 위한 하나의 7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